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베센트, 미중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 그리고 관세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가, 권력층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의 배경과 주요 인물, 협상의 분위기,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주말 동안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마주 앉아 수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단순한 외교 접촉을 넘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던 양국 간 무역 협상을 다시 공식 궤도로 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의 제이미 승그리어 대표였으며 중국 측에서는 부총리 허리펑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경제 및 대외 전략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회담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공식적인 발표는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어 대표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양측의 정기적인 논의를 위한 구조, 즉 경제 및 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악화된 미중 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를 도입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사실상 양국 간 무역은 멈추다시피 했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있어 유연한 입장 전환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밝히며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합의했고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다소 신중했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미국이 무역 긴장을 완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자리였으며 중국은 여전히 관세 인하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자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문제, 그리고 미국 항만에서 중국 선박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 문제에 집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형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 쇼핑 고위 관계자들이 곧 워싱턴을 방문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상에는 몇몇 주목할 인물들도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왕 샤오홍 공안부장도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이 우려하는 펜타닐 밀반입과 관련된 화학물질 통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미국 내 사회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기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대중 관세를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인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열어두었습니다. 백악관 측도 지금의 145%보다 높은 관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 관세 인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부 내부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의 협상에서보다 과감하게 관세 인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네바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에서 협력의 단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엿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타결안은 발표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전개는 양측의 추가 입장 발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회담이 단절된 무역 대화를 되살리고 세계 경제 긴장 완화의 신호를 보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미중 무역 회담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따라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 조명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가들의 생존 이야기입니다. 콜로라도에 위치한 텐트 제조업체 스카이뷰 텐트. 이 회사를 운영하는 조 비소네트는 최근 직원 5명 중 1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중국산 원단에 부과된 145%의 관세 때문입니다. 여름철 대목을 앞두고 자재를 추가로 들여올 수도 없고 계획했던 600대 생산량도 절반인 300대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들은 이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거워진 관세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게가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햄프셔의 소비재 기업 오스타노스의 사장 스콧 앤더슨은 절망적인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남은 제품을 다 팔고 문을 닫는 것뿐입니다. 연초 12명이던 직원은 이제 5명으로 줄었고 이 중 3명은 이달 말 퇴사할 예정입니다. 남은 재고는 몇 달 안에 동이 날 것이고 새롭게 물건을 들여올 여력도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의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대기업과 달리 관세 충격을 분산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생산 공장을 옮길 만한 재정도 없고 여러 나라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단 한 곳의 생산업체, 단 한 개의 창고, 단 한 명의 대표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더 취약하고 더 개인적이며 더 위태롭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카드게임 회사 ASM 게임즈의 공동 창립자인 알프레드 마이는 관세 충당을 위해 머니마켓 펀드를 청산했고 개인 신용을 줄여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관세를 내고 재고를 들여올까요? 아니면 그냥 재고가 바닥나도록 내버려 둘까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또한 뉴욕의 교육용 장난감 회사 이비오 카메 대표 미아 갤리스는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62세입니다. 마지막 인생 이닝에서 집을 담보로 걸고 싶지 않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팔 것도 없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유축기 가방과 수유용품을 판매하는 사라 웰스 백지의 대표 사라. 웰스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어디서 미국 제조업체를 찾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라며 정보 부족과 정책의 공백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SBA, 즉 미국 중소기업청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SBA 측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중소기업을 미국 제조업체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역이 멈춘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가게 문을 닫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상황이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구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생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조차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찾더라도 고객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카이뷰 텐트의 조비소네트는 스타트업 지분을 일부 넘기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원자재를 들여와 텐트를 만들기 위한 비용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싱크탱크 공동 창립자인 리사 포포이치와 조나단 스타인은 최근 UPS로부터 기절할 만한 송장을 받았습니다. 기존 5,649달러 주문에 무려 8,752달러의 관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품목은 161%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4달러였던 제품이 이제는 7.92달러입니다. 도매 고객들에게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중소기업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랐고 관세 체제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을 관세 대상에서 자동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 옹호단체들도 정부가 관세 예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무역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현실의 피해는 매일같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관세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책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람과 가족, 생계가 있다는 점.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정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